그래도 뭐 저기 처음 물었는데 대답을 조금 하는 사람도 있고. 행렬은 포인트가 이거야. 새로운 수다. 따라서 대수 단원 구조를 따른다. 그래서 수에 대한 정의 그리고 연산에 대한 정의를 한다. 내가 정의와 계산했는데 이때 정의가 수에 대한 정의죠. 그리고 계산했는데 여기서 배우는 건 계산의 정의를 배우는 거죠. 행렬 단원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뭐 대수 단원이 원래 그랬었다. 근데 선생님이 정의와 계산 이렇게 부른 건데 정의 앞에는 수가 생략되어 있던 거고 연산 뒤에는 연산의 정의가 생략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수 단원 구조를 정확하게 따르는 단원이 공통수학 1에서는 복소수 단원이 있었어요. 그 앞에 단원인 다항식 단원도 대수 단원 구조를 따르지만 좀 엉성하게 따른다라면 복소수는 엄밀하게 따랐고 행렬도 완전히 새로운 수죠. 그러니까는 복소수 단원만큼이나 따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수의 정의 다음에는 뭘 할 차례죠? 이거 항상 상등 서로 같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나오지 상등이.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연산법칙이라고 있어요. 연산법칙. 그러니까는 뻔한 얘기처럼 들렸던 복소수단에서 연산법칙은 있었거든.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연산법칙이 있었어. 지금 보면 알겠지만 같은 교재에 있잖아. 그 다음에 요게 조금 근데 이걸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거든. 이게 뭐냐면 항등원 요건. 이 등장을 해요. 그럼 항등원 요건 또 뭔가요? 우리 수업에서 이거 말을 언제 했었냐면 다항식에서 항등식 할 때 수치 대입할 때 항등원 요건 이 얘기를 했었거든. 이게 여기도 나와. 그런데 항등원이다 여건이다라는 명칭만 싹 빼고 나와. 명칭만 싹 빼고 나와. 예를 들면 이런 게 이렇게 눈속이 많은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공통수학 2의 도형의 이동 있죠. 도형의 이동에서 x, y 이걸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다. 그러면 x 플러스 a, y 플러스 b잖아. 내가 지금 이걸 왜 적었을까 하면 이거지. 이게 앞에다가 이걸 붙이면 함수거든. 함수를 표현할 때 집중하세요. 함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걸 알죠? 그리고 이것의 원소로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집합의 이름을 쓰고 이건 원소의 이름을 쓰는데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집합의 원소는 숫자만 있는 게 아니지. 뭐 자동차, 비행기, 배. 그럼 그게 원소인 집합은 뭐야? 운송수단. 뭐 그렇게 집합의 원소는 자유롭게 쓸 수 있거든. 그 숫자를. 그럼 순서상을 집합의 원소로 쓰면 이렇게 표현되고 이게 지금 함수거든.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이 함수란 말이야. 도형의 이동은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에서 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 이동시킨 게 이 원소로부터 이 원소로 대응을 시키는 거거든. 그러면 집합은 뭐야? 이 집합이 있으면 이거 다 이렇게 대응시키는 거거든. 그런데 이거를 함수라는 개념을 쓰면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빼고 이렇게만 가르치고 그러면 애들은 이제 뭐냐면 이게 이동한다 이 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고 함수 원소가 그러니까 집합의 어떤 원소가 다른 집합이 이 원소로 대응한다. 그 화살표거든.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래. 항등원 여권 개념을 소개하면서 항등원 여권이란 이름은 정작 빼. 이게 뭔 말이야 하면 요걸 가르친다. 뭐 영행렬 그리고 마이너스 a 그리고 단위행렬 다 교과서에 나와요. 이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지금 이 개념선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오늘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개념센 내용과 개념센에서 소개하는 내용과 네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비교해 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네 교과서 출판사가 어디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교과서에서는 이만큼 많이 가르치질 않아. 그럼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네 학교 선생이 교과서를 기준으로 출제할 수도 있고 얘를 기준으로 출제할 수도 있고 그러고 당연히 교과서를 기준으로 출제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과서 내용을 추론하면 여기 적혀있는 결론이 나오잖아. 이런 입장으로 출제를 할 수도 있거든.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그거는 과하지. 그럴 것 같으면 가르쳐야지. 그러니까는 그렇게 안 낼 수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맥스로 배워야 하겠지만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돼요. 교과서는 어디까지 가르치고 얘는 어디까지 가르치고 있다. 구분을 해줘야 되고 이게 항등원은 뭐냐 하면 이런 거 x 더하기 뭘 하면 x가 나오죠. 이랬을 때 이걸 항등원이라고 0이죠. 0. 그리고 0이 나오려면 x에다가 뭘 더해야 되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x거든. 이게 덧셈에 대한 얘의 역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0과 음수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야. 교과서에 나오는 거. 얘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 1. 1에 해당되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가 비어있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생략돼 있어. 뭐 이거. 교과서에서 빠져있고 여기서도 언급을 안 해요. 그런데 이게 간접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AP가 영행렬이다. 그리고 A가 영행렬이 아니다. 그러면 B가 영행렬이다. 지금 이거 나왔었죠. 그 아까 전에 봤던 문제 중에 니은인가 있었잖아. 그런데 이게 원래 뭐냐 하면 이거야. 여기 자리에 뭐가 들어가?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그럼 이건 참이거든. 그래서 이걸 묻고자 하는 건데 요걸로 대체하면 틀리지 이거거든. 그러면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네가 정확하게 인식을 한다라면 뭐 역행렬을 복잡하게 계산하는 건 당연히 안 할 거예요. 뚫고 나와버리네. 안 할 건데 이거를 왜 묻고 있는지를 그 이유를 알려면 이거거든. 그래서 요런 수준으로는 얘를 언급을 할 수도 있겠어요. 알겠지? 지금 이거는 x의 마이너스 1승으로 생각하면 돼. 그럼 x분의 1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뭐 곱셈이잖아. 그래서 x 곱하기 x분의 1은 1이잖아. 마찬가지로 a 곱하기 a의 역행렬은 2야. 단위 항등원 2.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이거는 또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역할을 이거 알죠? 이거 역함수 똑같아요. 똑같이 표현해. 왜? 아까부터 왜 이렇게 어디가?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야? 안 돼? 나도 네가 지금 뭐가 불편하다는 건 알겠는데 배가 아파? 화장실 가야 되는 거야? 자, 아무튼 조금만 어떻게 버텨보세요. 조금 쉬는 시간이라도 줄 테니까. 아픈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잠이 안 와. 그래서 짜증이 나. 아무튼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된다 이거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만 살짝 언급하는 수준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건 이따위 새로운 수는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예를 들면 복소수는 왜 했죠? 복소수는 뭔지 알지만 왜 했는지도 내가 알아야 되나요? 복소수는 이거잖아. 2차 방식을 풀 때 이런 플러스니가 나오면 씨발 이거는 옛날에는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없어 뭐 이런 거 말도 안 돼 이렇게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 네 뇌구조고 제대로 하려면 이거 뭐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로 하면은 이제 여기에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생겼 그래서 발생을 한 거거든. 이 복소수는 마찬가지로 이유가 있다고. 행렬은 왜 발생을 했냐 이것도 알아는 두세요. 새로운 수인데 이 새로운 수가 뭐 때문에 생긴 거냐면 그 뿌리가 바로 표다. 별 얘기는 아닌 것처럼 보이겠는데 아까 그 잠깐 넘겨볼까? 그걸 읽으라고 한 게 그거였거든. 넘겨보면 행렬 정의 밑에 뭐가 있어? 개념 어프로치. 표가 있죠.
네 교과서에도 무조건 표가 있어요. 316페이지 개념 어프로치에 표가 있죠. 오케이? 무조건 네 교과서에 표가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321페이지 행렬의 덧셈을 때 밑에 다시 또 표가 등장하죠. 또 넘겨서 326페이지 개념 어프로치면 실수배라는 때 또 밑에다가 표를 실어놨죠. 또 넘겨 330페이지 이번엔 곱셈하는데 또 밑에 표를 실어놨죠. 표가 고향이다. 알겠죠? 표가 고향이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어야지. 질문이 있는데요, 손들어. 질문이 있어요. 아니, 질문하라고 안 할 테니까. 질문이 있는데요. 손들어봐. 뭐야? 이러면 씨발 지금 이런 질문이 있어야지. 질문이 뭐냐면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표가 뿌리야. 뭐 어쩌라고? 표가 뿌리야. 뭐 어쩌라고? 이거거든. 수학에서 표가 뭘 의미하죠? 이게 또 중요하지. 표가 뿌리다라고 하는 건 모든 그러니까 네 교과서에서 넘어갈 때마다 여기서처럼 다 표를 소개했잖아. 네 교과서가 출판사가 어디든 다 표를 소개해.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계속 지속적으로 표라고 하는 것부터 행렬이 나왔다 그 얘기거든. 그러면 이 표가 네 머릿속에 있는 피업 요냐 아니면 이거냐 이거지. 표가 수학에서 뭐죠 이게? 이거 얼마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할란가 모르겠다. 표가 수학에서 뭘 의미하죠? 수능 출제 매뉴얼에 표라는 단어가 나오고 항상 나와. 요번 너희들 내가 이거 얘기했잖아. 이거 아닌데. 저건 하여튼간에 찾으려 그러면 사라져. 이건 족같은. 그래도 밑에 있네. 아이씨 미안. 여기 얘도 있을 거야. 이거 뭐냐면 내가 얘기했던 거잖아. 예시문항 너희들 때부터 바뀌는 거 예시문항. 근데 예시문항인데 책 한 권이야. 그럼 뭐 문제가 졸라 많으냐? 그게 아니고 예시문항은 뒤에 조금밖에 없어. 여기 수학에 관해서는 다른 과목들도 다 조금씩 해서 요 정도만이 실려 있어요. 뭐가 기나? 국어, 영어, 수학, 사탐, 과탐 다 쓸어 놓은 거고 요 앞에 이만큼이 이론이야. 출제 의도는 뭐고, 뭐는 뭐고, 뭐 주요 평가 요 학습 요소 뭐고, 교수 학습 시 주의점은 뭐고 막 이런 거 쭉 적어 놓거든. 예시 문항은 이런데 이것에 대해서 뭐 어쩌고 하는데 수학 영역. 그다음에 시험의 성격, 평가 목표, 내용 영역 문시를 하면서 적혀 있어요. 그리고 행동 영역 해갖고 4가지가 쭉 적혀 있어요. 계산 능력,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런데 이해 능력 에 보면 문제에 주어진 수학의 용어, 기호, 식, 그래프 그리고 표의 의미와 관련 성질을 알고 적용하는 능력. 이거지. 표가 조그맣게 적혀 있는데 뭐 어쩌라고. 그런 생각인데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다시 문제에 주어진 수학의 용어, 기호, 식, 그래프, 표의 의미와 관련 성질을 알고 적용하는 능력. 문제에다 표를 제시한다. 그런 얘기거든. 사탐, 과탐 얘기가 아니야. 수학 과목. 수학 과목에 표를 제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거꾸로야. 또 문제가 제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수학 기호, 용어, 식, 그래프, 표를 네가 이용할 수 있느냐. 그걸 이용해서 그 문제를 표현할 수 있느냐가 더 고차적인 문제야. 그걸 다 포함하는 얘기거든. 그래서 표라는 얘기는 항상 나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문제에 주어진 이거를 알고 적용하는 능력이 있고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어진 문제 상황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주어진 문제 상황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야. 이때 표현이 뭐겠니? 위에 있는 거 다. 내가 지금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여기에 출제 매뉴얼에 표가 왜 등장할까? 수학에서 표는 뭘 의미할까?
뭐죠? 뭐야? 도구. 그렇죠. 도구죠. 뭐야? 아, 네가 얘기해봐. 뭐야? 아직 목도 잠겨있어. 뭐야? 표. 아니 눈 뜨고도 몰라? 지금 여기 표가 이렇게 많은데? 뭐야? 그러면 이거야. 알아두세요. 이거 좀 중요한 얘기예요. 수학에서 말하는 표는 복잡한 자료야. 자료가 복잡하다. 이때 복잡한 건 표는 이거야. 양적으로 복잡한 거. 멀티. 다수의 정보. 다수의 정보를 의미한다. 그때 표를 사용하는 게 도구야. 그래서 문제에서 뭐는 뭐고 뭐는 뭐고 뭐는 뭐고 이렇게 막 제시가 돼 있으면 너는 뭘 해야 돼? 표를 이용해서 그걸 정리해야 돼 라고 적혀 있잖아. 표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거든. 그래서 얘는 여러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때 사용하는 수야. 알겠죠? 와닿진 않죠 지금. 그래서 만들어진 단원이 요 행렬이에요. 자, 이제 뭐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네가 좀 알아둬야 될 게 요 부분이야. 연산 법칙에 대해서 알아둬야 되는데 교과서에는 이거 꼭 가서 보세요. 교과서에는 연산 법칙 교과서에서는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연산 법칙을 제시하지 않아. 즉 A 더하기 B 행렬은 B 더하기 A 행렬이다. 이런 거 안 해. 그런데 뭘 하느냐 하면 간접적으로 유도해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본 교과서고 내가 두 권을 봤는데 네 교과서에는 실려 있을 수도 있겠지.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교과서를 지금 아직 다 검토를 할 시간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 교과서는 다 검토를 했는데 모든 교과서를 다 검토를 할 수는 없었거든. 그래갖고 가끔 가다가 저렇게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수를 나오면 연산법칙을 제시해야 되는데 연산법칙을 여기도 없어. 교과서에서는 연산법칙을 아예 제시하지 않아.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는 교재에는 연산법칙이 나오지. 다 나오거든. 덧셈에 대해서도 안 나오는데 밑에 봐봐. 321페이지. 321페이지를 보면 덧셈이 뭐다고 나오는데 밑에 뭐가 나와? 연산이 나오면 항상 연산법칙이 나와야 되잖아. 그렇게 나오지. 근데 교과서에는 이 연산법칙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 집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뭐 하느냐? 연산법칙을 이렇게 제시하잖아. 이거 적혀있죠. 가장 첫 번째가 교환법칙이니까. 적혀있는데 착각하면 안 돼. 네 교과서에 이걸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교과서는 없을 거야 아마. 출판사가 어디든. 그럼 뭐냐면 밑에 요거를 살짝 맛보기를 할 수 있는 문제, 예제를 제시할 때 요거를 이거랑 같은지 확인해 보자. 뭐 이따위 식으로. 이거를 알아둬야 된다는 거야. 몰라도 되는 건데 한번 해보라는 거야. 가 헷갈리게 그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을 해줘야겠어요. 그런데 이제 시중 문제집을 풀려면 이걸 알아야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먼저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해보자. 그 전에 잠깐 쉽시다. 정리하세요. 정의부터 해보면 조금 전에 읽으란 부분에서 그 정의, 명칭, 표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약속이니까 선생님이 해설을 통해서 이해시킬 부분은 따로 없고 본인이 잘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이 있다. 거지. 참고. 이게 새로운 수잖아. 이 행렬의 특징은 이런 수들을 다 포괄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해서 이용을 한다 라는 거거든. 그런가 보다 하면 되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 순서상은 이 자체로,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쉼표가, 쉼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쉼표가 없어졌다. 거죠. 그리고 약간 칸을 들여서 얘는 1행 2열 행렬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행렬은 어떻게 본다라면 순서상이 이렇게 실수처럼 하나의 정보가 아니고 두 개의 정보를 한꺼번에 표현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순서상이 요거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순서상이죠. 이런 순서상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배웠으면 이거를 인지한다라는 전제하에 나중에 공간 좌표, 기하 벡터에서 공간 좌표로 사용을 하거든요. X축은 좌표가 1이고 Y축은 좌표가 2고 Z축은 좌표가 3이다. 그래갖고 X축, Y축, Z축 1, 2, 3 그렇고 1이 2보다 커. 아무튼 그래서 뭐 대략 여기서 이런 정도 올라가는 여기에 점이 찍힌다. 이런 걸 하거든. 그리고 뭐 이제 물리적으로는 3차원까지지만 수학적으로는 N차원이 가능한데 어쨌든 순서상도 복합적인 좌표, 그러니까는 좌표를 사용하는데 이제 그게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다수의 자료로 본다라면 순서상보다는 더 확장된 개념이 행렬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복소수는 특징이 이원성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거를 순서상으로 표현해서 복소평면을 생각하듯이 행렬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서 대응시켜서 이게 일종의 대응이거든. 대응은 뭐의 한 표현이냐 하면 유비추론이라고 하는 것의 한 표현이거든. 유비추론. 특히 요걸 한번 봅시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했는지 알겠나? 요게 이렇게 대응된다는 걸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x의 개수가 1이죠. 1.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고 x의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 잠깐만 한번 봅시다. 특히 이놈에 대해서 행렬이라고 하는 게 어떤 유용성을 가지는 숫자인가? 분수함수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분수함수 공부한 적이 없다. 내리세요. 없어도 돼요. 분수는 아니까.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fx 합성함수를 해보자. 그러니까 f 서클 f x라고 표현하지. 이거는 직관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하면 x-1분의 x-1 x-1분의 x잖아.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이게 통분하면 x-1분의 1이지. 따라서 뭐가 되죠? x- 잠깐만. x-1분의 1이니까 이거 없어지면 그냥 x가 되나, x? 오케이? 이거 이해 갔죠? 그런데 요거를 한 번 더 해보자. f 서클 f x는 뭐가 될까요?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얘는 이거죠. 이거 뭐냐면 f 서클 f는 뭐랑 같아? f 서클 f랑 뭐 이거 f를 바로 적으면 어떡해? 이거랑 같죠? 이해 갔나? 또는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이 함수로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게 뭐야? f 서클 fx가 x죠. 그러니까 그냥 fx죠. 따라서 그냥 fx다 이거지. 지금 이거 같죠? 그래서요.
자, 이거를 A 행렬이라 하자. A 곱하기 A는 어떻게 될까요? 계산하세요. 시작. 예습을 통해서 할 수 있죠. 계산해 보세요. 했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A 곱하기 A는 그럼 뭐죠?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A죠, A. 오케이? 그럼 왜 그런데요? 하면은 이거는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A 곱하기 A는 결합법칙이 성립하므로 A 곱하기 A의 괄호다. 이거고 이거는 뭐야? A, 2죠, 2. 그러니까 2를 곱하면 A가 된다. 이게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럼 뭐야 지금? 대응 관계를 알겠나? 오케이? 참고로 얘가 뭐죠? 얘가 지금 A 곱하기 A가 2가 되잖아. 그럼 얘는 뭐야? F 서클 I죠, I. I가 항등함수를 말해요. 즉 IX는 X다. 이거거든. 교과서에는 I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서 네가 잘 모르긴 할 텐데 이 이름이 교과서에는 I라는 기호를 쓰지 않지만 이 이름은 나와. 이 이름이 뭔데요? 항등함수. 아까 전에 지금 뭐가 적혀있어? 항등원. 항등원은 뭐죠? 자기 자신이 어떤 놈이랑 항등원을 연산을 해주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 이거거든. 그러니까는 이게 항등함수면 얘랑 연산을 해주면 뭐가 나와? F가 나온다 이거지. 근데 똑같지. 2가 항등원이죠. 항등원. 그러니까는 이 I가 나온 게 똑같다. 이게 행렬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행렬은 지금 보면 체계가 여기는 대입을 해서 이렇게 통분해갖고 뭐 약분해주고 해갖고 하는 건데 얘는 그냥 곱셈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곱셈을 하는데 신기하게 결과가 같은 결론을 도출한다. 이렇게 가거든. 그래서 그러면 실제 계산에서는 어느 게 편하니 하면 이게 훨씬 편해요. 특히 누구 입장에서? 컴퓨터 입장에서. 그래서 이 행렬을 다시 넣은 이유가 뭘까? AI 광풍이 불어서 넣었어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매트릭스라고 그러거든, 행렬이 영어로. 그리고 순서쌍이 다른 말로 벡터거든, 벡터. 순서쌍이 벡터로 바뀌어요. 기하 벡터에서 벡터. 그러면 AI가 막 지식을 넣어서 저장하는 형태가 벡터 형태라고 그래요. 벡터 형태. 그리고 다른 말로 행렬, 매트릭스 형태로 넣는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는 이게 예전에 있다가 없어진 지 한 2개년 교육과정? 한 10년 이상 있다가 갑자기 다시 넣은 이유가 컴퓨터 AI 때문에 넣은 거예요. 이거 다시. 대학교 가면 AI 많이 할 테니까. 그래서 넣은 거거든. 그럼 내가 지금 얘기 왜 하느냐면 인간은 이게 보다 직관적인데 이거랑 왜 이렇게 대응되는지는 알 필요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이거 언제 배우는 거지? 하면은 저기 공통수학2도 뒷부분에서 배우는 거잖아. 그거랑 동일해. 결과가. 연산의 결과가. 그러면 이 곱셈은 뭐니? 이 행렬의 곱셈. 행렬의 곱셈은 뭐에 대응되는 거야? 함수의 합성. 합성 함수예요. 대응되고, 그렇게 본다면 이해가 가는 게 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야? A, B는 BA가 아니다지. 얘는
F 주의할 점이 이거잖아. F 서클 G와 G 서클 F는 같지 않다. 일반적으로 여기는 A, B는 B, A가 아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저기는 결합법칙 성립하고 여기도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면 이건 또 뭐가 되는 거야? 행렬은. 행렬 자체가 수인데 그게 또 뭐야? 함수다. 함수.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내가 함수론 가르칠 때 함수가 뭐야? 새로운 수다. 그래서 동일한 구조로 쭈르륵 가요. 그래서 행렬은 요런 내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네가 함수를 좀 많이 공부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그랬다라면 이 행렬 문제를 풀 때 함수 관점을 사용을 한다라면 좀 더 엄밀한 판단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얘는 형식적으로 그런가 보다 볼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바꿨잖아. 그러면 약간 뭔가 더 얘들보다는 단순함이 적잖아. 좀 더 복잡하잖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로 적용 사례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행렬에는 이런 융용성이 있다라는 걸 알면 좋겠어요. 정리하세요.